오늘은 10월 29일이네요. 10월 29일 화요일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이 경기 북동 지역 공부를 이제 막바지 부분에 이르렀는데 지금 여기 경기 북동을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 그 지도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제 공부할 그 지역이 어딜까요? 용인, 예, 여기 용인이죠, 용인. 면적이 꽤 넓어요. 자, 용인은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본다면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280에서 예, 289번, 280에서부터 280, 289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요걸 하기 위해서 80번대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이제 먼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80 하면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80, 80, 예, 8080 이렇게 하면 이제 저기 이제 거기다가 우리가 8080 하면 그냥 숫자를 그냥 그대로 읽은 거고 어떤 뭔가를 같이 붙여서 이제 해야지 이제 기억하기가 쉬우니까 8080 여기에다가 그 실제로 그 80이나 80이 들어간 지명이 있어요. 팔령산, 팔공산 해가지고 그거를 스토리를 엮어 나가야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 팔공산은 어디에 있어요? 대구, 대구에. 네, 대구에 있죠. 그래서, 원래 그, 대구는 옛 이름으로 혹시 달구벌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대구를 갖다 아주 오래전에는 달구벌이라고 그랬어요. 네, 예, 대구가 고향이신 분만, 네, 하시네요. 대구 달구벌. 아주 오래된 고인 그런 그 이름인데, 그, 대구에 가면은 이제 팔공산이 있죠. 그 팔공산의 유래는, 그러니까 고려 그 태조 왕건하고 후백제 견훤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후백제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팔공산에서 이렇게 전투를 이제 벌였죠. 그때 이제 전산 8명의 그런 그 고려 장군이 있었는데 그 8명의 고려 장군을 네, 그런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산에 이름을 이제 그렇게 딴 거죠. 8명의 그러니까 고려하고 후백제의 싸움에서 전사한 그 8명의 장군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리면서 그 산의 이름을 팔공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사한 사람이 이제 8명이기 때문에 팔공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팔공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읽어요? 80, 팔영이라고 하겠죠. 팔영. 예, 미안해 선생님. 팔영. 그래서 팔영은 그때 영은 이제 그림령, 그림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림자. 그래서 그림자가 8개예요. 어디가요? 한동을, 전남 보험, 고흥에 있는 그런 그 산이죠. 네, 전남 고흥에 그 산이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가 이렇게 그 바닷물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그 그림자가 8개다 그래갖고 팔령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80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88령 요게 나오면은 항상 해시태그를 803과 803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대구에는 803이 있어요. 그런데 공산이라는 지명 또 어디서 들었을까요? 우리 지역 가까운 데도 있는데, 공주의 공산성, 응? 공주의 공산성, 예, 맞아요. 공주에 공산성이 있어요. 예, 공주는 공산이라고 하는데, 공주에 있는 그 산도, 그때 그 공주 하면은 생각나는 동물이 뭐가 있어요? 공주 이렇게 가보시면은 그, 첫 그 다리라고 하나? 이제 있는 그 다리에도 보면은 어떤 동물이 있어요. 곰인가? 공주. 공주하고 발음도 약간 비슷하려고 하네요. 곰 아니에요? 곰? 맞아요. 곰이에요. 곰. 그래서 곰이 아마 많이 그 산에 거주를 했는지, 예전에는 아주 뭐 험악했을 때니까 지금이야 뭐 다 이렇게 개발되고 이래서 되겠는데 곰들이 많이 있었던 산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공주에 있는
공산은 곰산이라고 원래 불렀대요. 근데 그 곰산이 이제 공산으로 이렇게 발음이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공주의 공산은 그런 뜻이었고, 대구에 있는 팔공산은 어, 고려하고 후백제하고 그 싸움에서 전사한 그 고려의 8명의 장군을 기리면서 그 이름을 팔공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시태그 80에 대해서는 항상 그것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용인에서 80이라고 하는 해시태그를 갖는 지역이 어딜까요? 그러니까 번호가 280번, 80번인 지역. 한국 민속 예, 한국 민속촌이죠. 민속촌이 이제 지금은 많이들 생겼는데 가장 처음 생긴 곳이 아마 여기 용인일 거예요. 민속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수학여행도 많이 가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민속촌. 민속촌에 누가 온 거예요? 팔공산에 주민들 한명 장군이, 8명 장군이. 팔공산이나 팔형산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여기 용인 민속촌에 관광 온 거예요. 팔령산 주민이나 팔공산 주민들이. 자, 그래서 용인에 이제, 그래서 그 민속촌이 몇 번이라고요? 280번 280번. 280번인 거예요. 민속촌 처음 그 우리나라에 생긴 시초라고 보면 되겠어요. 용인, 민속촌. 또 용인하면 민속촌 말고 또 유명한 게 뭐 있을까요? 자연농원 어린이들 자연농원. 지금 우리 입에서 자연농원이라는 말이 나는데, 그러니까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온 거는 그만큼 우리 세대가 좀, 뭐랄까, 요즘에 본다면은 부세대인 거예요. 대거리 어, 용인 자연농원은 진짜 참 자연농원 우리가 엄청 많이 가고 저기 했었죠. 근데 지금은 자연농원이라는 말보다 뭐가 더 유명한가요?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 에버랜드. 그래서 자연농원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이름을 이제 변화를 한 거예요. 전 시간에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순수한 우리말로 그 이름을 쓰게 되면 쓰는 것보다 약간 거기 외래어를 넣으면 더 뭔가 좀 가치가 있어 보이는 듯 약간 더 격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좀 받아요. 음, 그 아니, 대천이 아니라 대청댐 주변에 가면은, 뭐랄까, 근사한 카페나 뭐 이런 음식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리스라고 하는 그런 그, 패밀리 레스토랑? 뭐 그런 거, 또 거기에 뭐 스몰 웨딩 같은 것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그 더 리스를, 언제 가냐면, 1990, 94년도? 94년도 전인가 보다. 90년도, 하여튼 90년에서 94년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거기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한반여중에 있을 때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시험 볼 적에 선생님들은 가장 그때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 시험 이제 보고 오후에 좀 일찍 끝나니까 학생들은 집에 가서 이제 다음날 시험 공부를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때 잠깐 이제 시간이 나서 직원들이 이제 잠깐 그 야외로 이제 간 것이었는데 그때 더 리스라는 데를 갔어요. 이제 어디를 가냐 했더니 더 리스라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 그때 뭐 멕시칸 그런 음식하고 해가지고 하는 퓨전 그런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대청댐 경치도 보고 음식도 먹고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 안 가본 데니까 우리 한번 가보자 해서 가게 되는데 더 리스라고 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막 상상을 하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간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더 해갖고 TH 그다음에 리스는 LEE 하고 S를 붙여놨어요. 어퍼스트로피 S 했어요. 그게 뭔 말일까요? 성을이 우리말로 그 성실 가게 이름을 고치면 뭐라고 될까요? 이시의 가게 그쵸. 이씨들이에요, 이씨들. 음. 아니면 더 좀, 뭐랄까, 낮춰서 부르면 이간해예요, 이간해. 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간해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별로 안 볼 것 같아요. 음. 근데 더 리스 하니까 뭔가 좀 격이 있어 보이는 그런, 약간의 우리가 그 사대주의라고 할까? 그런 사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것처럼 그 용인의 자연농원 우리는 너무나 친근한 그런 곳이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들 거기 데리고 다니면서 어, 저기 했던 그런 장소이죠. 근데 그 자연농원을 시작했다가 그 이름을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서구화로 바꿔버렸어요. 그게 이름이 에버랜드가 된 거예요. 에버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다 그런 얘기죠. 언제나 항상. 항상, 에버, 그 다음에 랜드는 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음, 자연농원이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그런 땅이다. 하여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영화하면서 에버랜드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서 거기다가 이제 서구적인 그런 놀이문화 시설까지 같이 도입을 한 데가 그 자연농원이에요. 지금은 거기가 에버랜드 또 캐러비안 베이 해가지고 여름에 물놀이 장으로 아주 어, 그 어린아이들 또 가족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죠. 자, 그래서 용인에 이제 우리가 유명한 거를 치자면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지금 하나 그 자연농원이라고 불렸던 에버랜드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진짜 먹어. 그 에버랜드는 몇 번일까요? 네이버 283번. 283번. 83번이에요. 83번. 83 하면은 어떤 해시태그를 갖고 있죠? 대구에 83.1에 83타워. 83타워. 대구에 있는 83타워. 예, 83타워. 팔산타워를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실제로 대구 사람들은 팔산타워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뭐, 우방타워. 우방타워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그 팔산타워가 이제 그 주인이 이렇게 많이 바뀌면서 지금 그 이랜드로 이렇게 소유권이 아마 넘어간 모양인데, 거기에도 이제 굉장히 그 높이가 높은 그런 그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대구 일대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서는 많이 또 이렇게 가는 그 놀이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팔산타워, 뭐랄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용인으로 놀러 왔어요. 용인에 어디로 왔을까요? 에버랜드도 음, 에버랜드. 예, 에버랜드. 그래서 에버랜드가 바로 83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용인에 있으니까 28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제 유명한 장소들을 10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배우고 있는데 용인하면 이제 떠오르는 장소들이 이제 10개이지만 그 10개 중에서도 또 우리 기억에 더 많이 불려지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이제 80번에서부터 89번까지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음, 하나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라고 하는 지도 보이세요? 네, 아, 지금 닿지 않고 했는데 이 지도가 지금 보이시는 거죠, 고양시? 네, 보여요. 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용인시에 해당하는 여기 볼 거예요. 280번부터 289번까지. 지금 얘기한 280번 여기는 팔공산, 팔형산, 뭐 여기 자연인도 써놨는데 우리 산 하면은 그 그게 MBN에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네, 그, 그 저기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나는 자연인이단가? 난 자연인이다. 자연이. 예, 예, 그죠? 어쨌든 여기 지금 뒤늦게 또 자연인이라는 것도 했는데 어떤 스토리 만들 때 그런 것도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팔공산, 팔형산 그런 그 네,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자연인이 여기 민속촌에 이제 관광 온 거예요. 뭐 민속촌하고 자연인하고 또 나름 안 어울리지는 않죠? 괜찮죠? 음. 자, 그래서 거기가 280번이고요. 그 다음에 281번이에요. 이 81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하일, 8일. 81, 네. 81인데 8일에서 리을을 빼고 파일이 됐죠, 파일.
이 파일은 어떤 뭐 컴퓨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료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모아놓은 성격이 같은 것끼리 쭉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파일이라고 하죠. 어,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는 파일이라는 말을 우리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컴퓨터가 어, 개인용 컴퓨터가 PC죠, PC, 퍼스널 컴퓨터가 1970년대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8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이제 굉장히 그 PC들이 막 확산되고 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도입이 되면서 컴퓨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이 파일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엑스파일이라고 했는데 엑스파일은 뭔가 막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는 네. 그런 파일이죠. 그래서 이 엑스파일을 터뜨리면 뭐가 다 공개되고 뭐 이런 문제의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여기 어 그래서 81번의 해시태그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이 갖고 있는 시 작품들 그것도 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병원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것이 환자 또 기록 파일이겠죠. 음. 학교에는 학생부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 내용을 담은 학생부 파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81번에 해당되는 장소는 어디냐면 단국대학교예요. 단국대학교는 원래 어디 있었을까요? 하나, 여기 아니고 서울에 있었어요. 서울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서울에서도 강남일까요? 강북일까요? 강북 아니 한남동, 예, 강북? 강북의 한남동에 강북. 있었어요. 예, 한남동 더 힐이라고 하는 뭐랄까 호텔 또 아파트 한남동 더 힐이라고 하는 고급 주택가예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에 거주했을 것 같은데 원래 거기에 있었던 그 대학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팔고 이제 이쪽 그 용인으로 이사를 온 거죠. 단국대가. 근데 단국대가 용인으로 이사하면서 또 용인하고 가까운 위치에 아주 유명한 병원을 하나 지었어요. 어딜까요? 천안, 그죠. 단국대 천안병원이죠. 천안, 네. 천안하면 그 단국대 그 음, 병원들도 유명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단국대가, 원래 그 한남동, 강북에, 거기가 아마 149번일 거예요. 사고 다 해갖고, 한남동 더힐그 호텔에서 이렇게 총으로 겨누는 뭐 그런 모습들 말씀드렸는데, 거기 있다가 그 땅을 팔고 이제 이쪽 그 용인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용인에 자리로 이사를 왔는데 그 자리가 바로 단국대예요. 그래서 여기 단국대는 그 학생들 파일들이 많이 있겠죠. 종합대학이니까 아마 몇 천 될 거예요. 재학생이. 그래서 여기에 단국대, 저기 용인 그 전에 같으면은 뭐 서울에 본부가 있고 이쪽에 지방에 내려오면 이제 단국대 무슨 천안 캠퍼스, 단국대 용인 캠퍼스 이럴 텐데 아예 본부 자체가 이제 용인에 있기 때문에 그 단국대 천안 그 캠퍼스는 이제 뭐 천안병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 단국대학교가 81번에 해당이 돼요. 뭐를 많이 갖고 있다고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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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파일. 재학생이나 또 교수진,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목록을 쭉 많이 갖고 있겠죠. 규모가 상당히 클 거예요.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281번. 81번, 281번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2번은 해시태그가 뭐예요? 파리, 82. 8이죠, 82. 8인데, 이제 그 82를 갖다가, 리을을 이렇게 연음시키면 8이가 돼요, 8이. 파리 하면은 우리가 동물 파리보다도 뭘 연상을 해요? 프랑스 파리, 프랑스 그죠. 파리.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생각을 하죠. 프랑스 파리 하면 또 같이 꼭 떠오르는 게 네. 에펠탑. 엘베, 저 랜드마크인 에펠탑을 우리가 또 생각 안 할 수 없죠. 자, 그래서 그 부경찰대학이라고 했거든요. 경찰대학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에. 그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여기서 단국대 천안병원이 있듯이
이 경찰대학이 천안, 운양, 뭐 그쪽으로 옮겨 왔을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 원래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금 이곳을 떠나서 지금은 이제 운양인가, 천안인가 하여튼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부분에 위치를 했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어요. 이 경찰대학 시스템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어요? 파리까지. 예, 파리까지 소문이 나서 파리 경찰들도 코리아에 이런 훌륭한 경찰대학이 있다는데 하러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우리나라에 들리는 곳이 참 많아요. 음, 어, 서울에서는 어딜까요? 파리공원, 예, 파리공원이 있어요. 구로는 무슨 구에 해당이 되죠? 양천, 쪽구. 양천구예요. 양천구에 파리공원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번호가 몇 번이에요? 82번, 82번. 네, 82번에 바로 해당이 돼요. 음, 자, 그래서, 82번이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이 해시태그 번호랑, 딱 맞는 곳이 두 군데 있다고 했어요. 어딜까요? 지금 하나 82번 나왔고, 또 하나가 어디였었죠? 882번인가? 아니, 그냥 우리가 저기 번호 앞에 100단위는 다 떼버리고 그냥 얘기할 때, 46번, 46, 예, 46번, 46번이요. 46은 무슨 뜻이에요? 그 해시태그가? 사륙신공원, 사륙신공원, 예, 맞아요. 사립신공원. 서울에 어떤 구에 있어요?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 예, 동작구죠. 40번대는 동작구예요. 40번대에 있는 아주 유명한 것을 또 우리 알고 있는 게 뭐 있을까요? 40, 동작구에 있는 것을 아주 유명한 거. 현충, 우리나라 현충원, 전체적으로 유명한. 국립현충원. 예, 국립현충원이죠. 국립현충원이 몇 번이에요? 49, 거기 누가 갔어요? 아, 현충원에 누가 갔을까요? 강주 현충원에 신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갔어요? 5.18, 5.18이면 5.18 40명 일족들, 맞나요? 40, 40, 5.18하고 비슷하게 그 숫자를 같이 연상시켜야 돼요. 네. 4.3 사태, 그렇죠. 그 4.3 4.3 사태는 사태,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제주도. 제주에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제주 4.3 사태 유족들이 이제 자기 그 조상들이 4.3 사태 유족, 그 4.3 사태 때 많이 희생이 됐겠죠. 그래서 그 희생자 중에 뭐 유공자가 있는지 어쩌는지 하여튼 우리 이건 스토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로 지은 거니까 제주 4.3 사태 유족들이 자기 그 조상들이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이 어디에 묻힌 거예요? 현충원. 국립, 예, 현충원, 국립현충원에 묻힌 거예요. 국립현충원이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43번, 43번. 43번이에요. 예. 대전에 있는 현충원은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동작구에 있는 국립현충원은 43번이에요. 그 제주 4.3 사태 유족들이 거기에 온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42번, 아니, 지금 파리공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갔어요. 사륙신 공원은 어떤 구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동작구, 동작구. 동작구에 있죠. 동작구. 자, 동작구에 가면은 실제로 사육식 공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0번부터 99번에 해당하는 해시태그를 가지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건데 그 번호하고 그 장소가 꼭 맞는 이름이 꼭 맞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42번인 아니 46번인 사육식 공원하고 그다음에 82번인 파리. 파리공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두 개가 같은데 그래서 여기 지금 82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3번이에요. 83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23. 팔삼타워. 대구에 삼타워. 83타워라고 여기 지금 해시태그를 적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그 83타워 직원들이 여기까지 관광 온 거예요. 직원 전체 뭐랄까 소풍을 왔다고 할까요? 지금 화면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저는 자꾸 깜빡깜빡이 와갖고 이게 지금 정상으로 보이나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대구 83타워 직원들이 모처럼 전 직원 여기 여행을 온 거예요. 어디에? 에버랜드. 용인 에버랜드에 온 거예요. 용인 에버랜드가 과거에는 뭐예요? 자연농원. 자연공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서구와 바람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명이라든지 어떤 가게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에 전부 외래화된 그런 용어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 자연농원도 그걸 갖다 이렇게 조금 변화시켜서 이름을 낸 것 같아요. 에버랜드. 끝없는 땅이다. 뭐 하늘로부터 받은 천혜의 땅이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겠죠. 천국이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그 물놀이 시설로 아주 유명한 캐리비안 베이도 있고요. 근데 여기 83타워 그 직원들이 여기에 관광을 온 거예요. 83타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내비게이션 기업국에서 여러 곳을 많이 직원 워크숍을 가요. 자, 그 다음에 84번이요. 해시태그가 팔사. 여기 84, 이것도 딱히 어려운데 그 해시태그로 이제 기안84라고 하는 것을 갖다 썼어요. 이 사람이 웹툰 그 웹 작가인데 웹툰 작가인데 그 자기가 그 쓰면서 자기 이름 대신에 그 필명으로 기안84라는 걸 썼어요. 기안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사는 동네에 그 동네 이름이라고 그래요. 기안동에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기안84다 이렇게 자기 필명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웹툰을 만들어서 우리가 웹소설이죠. 웹툰보다 웹소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고 또 어찌 보면 그 최근은 아니지만 하여튼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는 이런 직업을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뭐 스마트폰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제 이런 그 웹소설 이런 것을 쓴 거죠. 이 작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또 그 수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자유 직종이면서 자기의 창작성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수입을 창출하는 그런 그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제일 유념할 게 뭐예요? 저작권. 예, 남의 것을 갖다가 모방하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그 남의 것 도용을 하거나 또는 자기 작품이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막 그 쓰여지거나 할 때 가장 많이 그 관심 가지고 신경 쓰는 것이 바로 지금 얘기한 저작권이에요. 그래서 그 저작권 침해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저작권에 대한 다툼을 어디서 판단해요? 법원. 그렇죠. 법원에서 이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기안 84, 84번은 기안 84라고 하는 해시태그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그런 저작권을 갖다가 판정하고 해야 되니까 법원도 우리가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럼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이제 뭐 직업들이 여러 있겠지만 판사, 뭐 대법원, 뭐 이런 뭐 대법원장, 뭐 대법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판사라는 말로 할 거예요. 근데 마침 팔사도 발음을 갖다가 팔에 리을만 니은으로 바꾸면 판사가 되죠. 네. 예, 그러니까 요거 좀 같이 결부시켜서 기안팔사 판사를 이렇게 해시태그로 했어요. 그래서 기안팔사는 그 이렇게 자꾸 웹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웹소설을 쓴 작가라고 하면 그 여기 지금 판사는 이 사람하고 아버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 아버지겠죠. 기안84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공교롭게 뭐예요? 한, 판사예요. 판사 아버지는. 근데 판사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뭐랄까 정식으로 잘 자랐으면은 아마 그런 일을 안 했을 텐데 좀 삐딱하게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쓰고
그러니까 예전 어르신들, 저희도 그랬었죠. 뭐, 자녀들이 공부할 때 만화 보고 뭐 이러면은 공부는 안 하고 만화 본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이들 혼내키고 했던 그런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독창성이 있거나 조금 뭐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막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자녀들 기울 적에 이제 그런 더 길러져라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어쨌든 기안팔사하고 그 판사는 아버지 그 관계예요. 그래서 그 저작권 문제로 법정에서 만난 거죠. 근데 법정에서 만나기 전에 여기 어디서 만났어요? 용인 휴게소. 용인 휴게소에서 지금 중간에 만난 거예요. 왜 만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서 지어낸 스토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이 꽤 있는 줄 알았더니 시간이 지금 7시가 넘어서 빨리 저도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